자, 상속, 이네리턴스는 객체 지향의 아주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오버라이딩, 뭐 하이딩의 개념부터 해서 뭐 캐스팅의 개념도 있고, 그다음 폴리모피즘이라는 개념이 있고, 슈퍼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정도는 우리가 자바 프로그래밍 하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캐스팅 오브젝트는 뭐냐면 객체 간 자료형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 아까 우리 그 앞에 학생 한 명을 예시로 들어가지고 학생이 학교에서 학생이지만 집에 가면 아들이고 그다음에 연인 있으면 이제 연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형제면 형제가 되고 뭐 자매면 자매 역할이 다 바뀐다 그랬잖아요. 같은 인스턴스가.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나라는 인스턴스가 어떤 상황에서 활용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형태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캐스팅이라고 해요. 캐스팅은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업 캐스팅이랑 다운 캐스팅.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로 형 번안하는 거를 업 캐스팅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슈퍼 클래스에서 서브 캐스트로 강제 형 변환하는 거를 다운 캐스팅이라고 해요. 나라는 인스턴스가 사람이란 나라는 인스턴스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내가 이제 브라더라는 인터페이스를 내가 임플리멘트 한다 그러면 브라더로 이렇게 바뀌는 거나 아니면 내가 뭐라 그럴까 스튜던트라는 클래스인데 person이라는 클래스로 익스텐드 했다 그러면 스튜던트 인스턴스가 person 인스턴스로 캐스팅되는 거 이것도 이제 업캐스팅되는 거죠. 반대의 그런 방향은 다운 캐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캐스팅의 방식은 만약에 그 상위 클래스 이름이 슈퍼 클래스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그리고 인스턴스 그리고 서브 클래스는 서브 클래스고요. 하이 클래스고요. 요거 인스턴스를 슈퍼 클래스 타입의 인스턴스로 선언을 한 거예요. 이럴 때는 굳이 그냥 이렇게만 써주기만 해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나는 이 서브 클래스 학생이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그 학생의 인스턴스의 타입을 슈퍼 클래스, 퍼슨이라는 슈퍼 클래스로 선언을 하겠다. 뭐 그런 의미예요. 이때는 그냥 이렇게 상위 클래스 이용할 때는 그냥 이렇게 바로 선언만 해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근데 다운 캐스팅을 할 때는 반드시 그 하위 클래스 명을 상위 클래스 객체 이름 앞에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인스턴스를 하나 만드는데 슈퍼 클래스, person이라는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만들었다. 근데 요거를 그 학생이라는 서브 클래스에 할당화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서브 클래스라고 요거를 형 변환을 해서 만들어준 후에 넘겨줘야 됩니다. 다운 캐스팅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형식이 나오고요. 오버라이딩은 뭐냐? 그 상위 클래스가 있고 하이 클래스가 있을 때 상위 클래스의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하이 클래스가 덮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버라이딩이에요. 오버라이딩. 덮어 씌워버리는 오버라이딩. 올라타는 거죠, 그냥. 그래서 여기 포인트라는 클래스가 X라는 Y라는 필드가 두 개 있어요. 이게 슈퍼 클래스예요. 그래서 get location이라는 메소드를 선언했는데 그 X과 Y 값을 리턴만 해주는 어떤 그런 메소드가 하나 있어요. 근데 포인트 3D가 포인트를 익스텐즈 하잖아요. 근데 이 익스텐즈 한다는 얘기는 이 포인트에 있는 X, Y를 그대로 상속받아서 쓴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get location 할 때 X하고 Y를 쓸 수가 있어요. 왜 포인트에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봐봐요. get location이라는 메소드가 상위 클래스의 get location 이름이 같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point 3D라는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나서 get location을 불렀을 때 그 인스턴스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래에 있는 get location, 이게 point 3D 안에 있는 get location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이름인데 상위 클래스의 똑같은 메소드를 덮어 씌워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오버라이딩의 개념이에요. 하이딩은 뭐냐면 오버라이딩은 완전히 대체인데 하이딩은 그대로 존재해요. 하이딩은 뭐냐면 내가 실제로 선언된 타입에 맞춰가지고 그 타입에 해당되는 메소드를 부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태틱으로 선언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재정의 하는 게 아니라
메소드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클래스에 만약에 뒤에 이제 여기 이제 하이딩 예제가 나왔는데 그 포인트 예제 있죠. 포인트 예제에 get location이 스태틱 선언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포인트 3D에 get location이 스태틱 선언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클래스 이 서브 클래스 선언할 때 포인트를 슈퍼 클래스 이름으로 포인트 변수를 선언하고 인스턴스는 실제 포인트 3D 오터가 있는데 포인트 3D로 만들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이 포인트점 get location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 포인트 3D에 있는 get location이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상위에 있는 이 포인트 슈퍼 클래스의 get location이 실행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이 포인트를 포인트 3D로 하고 만약에 선언했을 경우에는 이 get location 그때 내가 선언된 역할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부여된 메소드들이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이름이니까. 하이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내가 내 인스턴스가 어떤 타입으로 선언이 돼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는 숨겨지는 거죠. 이 하이딩 하나는 이렇게 생겨 이런 식의 이렇게 돌아가는데 오버라이딩 완전히 덮어 씌워버리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클래스 캐스팅의 필요성이 와닿지 않는데 주로 선언 시에 그렇게 오버 캐스팅이랑 다운 캐스팅을 하게 된다면 굳이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 타입에 맞는 걸로 선언을 하면 생성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슈퍼 클래스로 타입으로 해가지고 서브 클래스 인스턴을 만들어 한다고 쳤을 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는 얘기는 이후에 이 인스턴스를 다른 타입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거를 상정하고 그렇게 시작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스턴스 생성해 놓고 다른 역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시작하는 타입으로 한 다음에 만약에 다른 타입의 같은 인스턴스에 다른 타입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인스턴스를 없애고 다시 생성하는 게 아니라 걔를 그냥 변환시켜서 계속 쓰겠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내내 돌아가면서. 그리고 만약에 슈퍼클래스로 하는 거를 처리한 다음에 다른 메소드에 이제 얘를 파라미터 옮겨주고 나서 근데 그 메소드에서는 다른 타입으로 역할하는 메소드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 타입 변환이 한번 그 상태에 일어나고 또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동일한 컨텍스트상에서 여러 번 그 다양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타입 캐스팅은 필요한 거죠. 인스턴스를 여러 번 똑같은 인스턴스 계속 생성시킬 필요 없잖아요. 타입 만들 때. 하나 만들어 놓고 쓰려고. 그럼 이제 그 변환이 필요한 시점에 딱 타입 캐스팅 하는 게 아니라 선언 시 하는 거는 컨벤션처럼 미리 내가 이거는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거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로직 짤 때 처음에는 제너럴하게 시작하자. 그냥 그렇게 자기가 시작한 걸 수도 있죠. 좀 제너럴하게 시작하고 얘가 나중에 역할이 바뀐다 했을 때 뭔가 특정해가지고 시작하기 애매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로직 시작할 때. 그러면 이제 슈퍼클래스로 시작했다가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그때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설계를 한다 그러면 로직이 되게 깔끔하죠. 처음부터 나는 뭐 학생으로 안 쓸 건데 처음부터 학생으로 선언해 놓으면은 그게 학생 컨텍스트가 아닌 상황에서 학생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매한 상황들이 사실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그냥 길거리에 있어. 그럼 나는 길거리에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질문이 네. 처음에 사람으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학생 클래스를 업캐스팅 해갖고 사람으로 선언하는 코드가 그런 유형의 코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왜 그때 그냥 사람으로 선언을 안 하고 굳이 형 변환을 하면서 생성을 하는지 사람을 생성 안 하고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는 실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로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다 구현이 되어 있는 실체를 생성할 수 있는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만들 필요는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고마워요, 질문.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형 변환 때문에 이제 폴리모피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인스턴스가 다양한 타입을 가질 수가 있어요.
슈퍼 클래스에 따라서 아니 임플리멘트 인터페이스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이게 그게 폴리모피즘이 이게 왜 필요해요? 실제 우리가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위치에 갔을 때 학생으로 해야 되는 역할, 아들로서 해야 되는 역할 그것들이 행동하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이제 누구랑 연애를 하는 컨텍스트에 있을 때 아들 타입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막 밥 해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응석 부리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연애할 때 이제 드러낸 액션을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폴리모피즘이라는 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게 바뀌는 게 우리 사람의 그거잖아요. 그 되게 너무 웃긴 게 우리 그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 다 대화할 때는 목소리가 막 평범하게 나오다가 전화만 받으면 목소리가 싹 바뀌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일종의 폴리모피즘이거든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 경험하는 그런 상황들이 폴리모피즘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바에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바라는 언어가 얼마나 우리 일상에서 그 일상의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알기 쉽게 그 철학이 반영된 언어인지 우리가 너무 잘 이해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바를 되게 좋아하고 자바가 굉장히 오래된 언어긴 하지만 거의 뭐 좀 요즘은 약간 좀 랭킹이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상위에 랭크돼 있어요. 1등, 2등, 뭐 3등, 4등 안에는 무조건 자바가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자바가 많이 쓰일 거고 활용이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생성된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바의 파워를 알려면 이제 공유된 라이브러리를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메이블 레파지토리 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픈소스로 개발된 그 패키지들, 클래스를 가진 패키지들이 웬만한 건 여기다 지금 공유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클래스 파일을 다운받아서 여러분 프로그램에 바로 이용해가지고 컴파일하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젝트 개수가 2006년엔 되게 적었죠. 보일라나? 지금 보면 2006년에 뭐 조금이다가 지금 2014년도에 200만 개 프로젝트 여기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가파르죠. 되게 나는 이제 2010년 이전에도 많았을 줄 알았는데 오픈소스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됐다는 약간 트렌드를 이 시점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2014년부터 해가지고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요. 되게 신기한 게 안드로이드가 2009년, 8년, 7년 요 사쯤 그 아이폰 나오면서 그때 막 시작했는데 이때도 뭐 오픈소스가 진행이 많이 활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폰도 하드웨어가 좋아지고 뭐 안드로이드 앱도 되게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도 발달하게 되면서 어느 시점부터 오픈소스 진영 쪽에 개발되어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아니면 이제 보수적으로 쓰다가 어느 시점에 그 공유하고 하는 게 더 유용하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공유 안 했던 걸 공유해서 늘어난 걸 수 있거든요. 보면 뭐 거의 지금 약간 둔화되려는 흐름이 약간 보이긴 하는데 2014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돼 있고 여러분들이 요즘 뭐 머신러닝 많이 쓰잖아요. 뭐 머신러닝 파이썬 많이 쓰기도 하지만 자바에서도 괜찮은 그런 그 라이브러리를 찾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 면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그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오픈 IMAJ는 이름 보면 이미지 쪽 처리하는 뭐 그런 라이브러리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스파크는 아파치에서 실제로 그 구현하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유명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 루신이나 이런 데이터 분석 검색 엔진 사용하는 거기에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원하는 것 라이브러리 다 가져와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코어 이제 실제로 여기 그 버전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자료 파일을 10메가 정도 되는 거예요. 클래스들 이런 거 여러 번 패키지가 다 있거든요. 이거 그냥 재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원하는 거 구현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쌓여 있어요. 게임과 관련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거 관련돼서
채트 코어 이런 거는 누가 오픈소스로 그 채트 구현할 수 있는 거 API를 개발한 것 같아요. 그럼 나만의 이제 뭐 채팅 관련된 기능을 뭐 구현하고 싶다면 요거 이제 재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 재사용성에 대해서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레파지토리거든요, 이게. 자바의 가장 큰 힘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네. 이너리턴 설명하다가 약간 지금 빠졌는데, 그래서 예, 폴리모피즘은 이런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예제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애니멀은 클래스고 개하고 돼지 애니멀 클래스를 익스텐드 하셔가지고 지금 또 선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메인 클래스 안에 있는 메인 메소드 안에서 애니멀로 지금 인스턴스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마이 애니멀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피그라는 인스턴스 만들어서 마이 피그로 했고, 도그라는 인스턴스 만들어서 마이 도그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그 인스턴스지만 지금 이렇게 선언이 되면 이 피그가 애니멀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스턴스로 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피그이지만 애니멀의 형태를 가지고 여기 이 메소드 안에서는 작동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폴리모피즘의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슈퍼는 뭐냐? 슈퍼 클래스에서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멤버를 사용하는 그런 참조 키워드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인트 클래스가 있고 여기 x, 이제 y 그 값이 여기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포인트 3D에서 get 로케이션을 할 때 내가 지금 요 똑같은 내용을 다시 구현할 필요 없겠죠. 앞부분에 리턴하는 거 내용이 똑같으니까 차라리 요 get 로케이션을 그대로 내가 받아서 쓰고 싶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게 오버라이딩 되기는 했지만 슈퍼라는 키워드를 써서 요 get 로케이션을 부르면은 요 get 로케이션의 메소드를 불러가지고 요 내용들을 이어받은 다음에 할 수 있다. 그때 이제 슈퍼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